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지던 좋았던 옛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아톰, 원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먼저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핵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견되었죠. 이어서 물리학자들은 과감하게 그것들을 더 쪼개어 결국 쿼크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표준 모형을 만들어내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침내 해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실히 표준 모형은 물질의 거동을 매우 높은 정밀도로 설명해내며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현실의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발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바닥에 도달했다고 여겨졌지만 그때마다 그 아래에 더 깊은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첫 번째 이유로 새로운 세대의 물리학자들 역시 세계의 구조를 밝혀내고 노벨상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우리라고 닐스 보어나 셸던 글래쇼, 머리 겔만에게 뒤질 소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표준 모형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이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프리온 이론입니다. 한때 세계를 이루는 벽돌이라고 여겨졌던 쿼크, 그 쿼크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기본 입자의 후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능은 하지만 설명은 되지 않는다. 먼저 표준 모형의 문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과학 역사상 가장 정밀한 이론 가운데 하나죠. 그 예측은 실험 결과와 놀라울 만큼 높은 정밀도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이론은 많은 부분이 현실에 맞춰 조정되었을 뿐인 설명 없는 규칙들의 모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쿼크나 렙톤 같은 물질 입자는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세대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각각의 입자에는 더 무거운 동료가 있으며 차이는 주로 질량뿐이죠. 전자, 뮤온, 타우 렙톤 이들은 거의 같은 입자이면서도 질량만 서로 다릅니다. 쿼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왜 3개일까요? 왜 2개도 5개도 아닌 걸까요? 표준 모형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입자의 질량입니다. 그것들은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값을 이론이 직접 도출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실험과 일치하도록 끼워 맞춰져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숫자들의 모음일 뿐이며 그 기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왜 이런 입자들과 상호작용의 조합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쿼크는 분수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정수 전하를 가지는 것일까요? 왜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만약 입자의 특성이 현재의 수준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면 어쩌면 그것들은 더 깊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프리온이란 무엇인가? 프리온이라는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쿼크나 렙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복합적인 입자일지도 모른다는 것. 다시 말해 그 내부에는 프리온이라는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입자라고 부르고 있는 다양한 입자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하, 질량, 그리고 그 밖의 여러 특성은 프리온의 조합과 배열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쿼크의 분수 전하는 더 기본적인 부분 전하들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세대의 차이 역시 같은 프리온이 서로 다른 상태에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보손과 같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조차도 복합 입자이며
같은 프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측하는 기본 입자 전체의 모습은 비교적 소수의 더 근본적인 입자들이 만들어낸 조합의 결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프리온 가설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기초의 층위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 입자의 성질을 그 내부 구조를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전체보다 부분이 더 무거워질 때,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자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인 글루온에 의해 서로 묶여 있습니다. 한편 양성자들끼리는 원자핵 내부에서 글루온에 의해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류 강한 상호작용, 즉 잔류 핵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잔류 상호작용은 대체로 중간자의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주로 쿼크 자체의 질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동과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질량이란 본질적으로 개 내부에 갇혀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쿼크 수준까지는 이 생각이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쿼크 자체가 프리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단번에 훨씬 복잡해지죠. 프리온은 쿼크 내부, 즉 훨씬 더 작은 영역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는 엄격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입자를 극도로 작은 부피 안에 가둔다면 그 운동의 불확정성, 다시 말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량이 커지면 상대론적인 영역에서는 에너지 역시 거의 그에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특징적인 에너지 스케일 또한 커지게 됩니다. 쿼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관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쿼크의 유효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프리온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온을 이렇게나 작은 부피에 가두어 두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그 에너지, 즉 등가 질량은 기억하시죠? 쿼크 자체 질량의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프리온을 묶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 자신의 에너지를 거의 전부 상쇄해버릴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부분이 전체보다 더 무거워지는 셈이죠. 이는 예를 들어 질량이 1kg인 정육면체 2개를 합쳐서 1000분의 1g짜리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을 피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강한 상호작용을 능가하는 가상의 초강력한 힘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은 프리온들을 극도로 강하게 결합시켜 음의 에너지가 그 막대한 질량을 거의 완전히 상쇄하고 최종적으로는 가벼운 쿼크만 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미세 조정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연계에서는 수백만 분의 1 수준까지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양성자 내부에서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존재한다면 왜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실험에서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측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힘이 매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호작용에는 광자나 글루온 같은 매개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매개입자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자 역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질량과 관련된 모순을 잠시 옆으로 미뤄둔다고 해도 프리온 가설에는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왜 우리 눈에는 프리온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점은 현재의 입자 가속기가 극도로 작은 스케일까지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입자들이 높은 에너지로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산란 양상을 통해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결론은 상당히 분명하죠. 쿼크는 점입자처럼 거동하며 어떤 실험에서도 내부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쿼크 내부에 더 미세한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모형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나 충돌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 구조 특유의 흔적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징후는 지금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물론 이것이 프리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만약 프리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실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더 깊은 층위에 있거나 그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져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어떤 이론에도 따라붙는 까다로운 국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된 구조를 더 깊은 단계에 둘수록 그것을 검증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은 물리학적인 가치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관측 가능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프리온 모델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온이 실제로 존재하며 단지 매우 깊은 층위에 묻혀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프리온을 발견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존재하는 가속기들은 심지어 대형 하드론 충돌형 가속기조차도 성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더 강력한 가속기, 바로 우주 그 자체죠. 극한의 조건에서는 이른바 프리온별이라 불리는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지며 중성자 별보다도 더 컴팩트한 천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프리온별은 중력파의 특성이나 빛의 왜곡과 같은 중력 효과를 통해 탐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는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리온 가설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에 있지만 이미 실험 데이터에 의해 상당히 강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현대 물리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프리온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 모형의 문제 역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문제는 쿼크가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애초에 물질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계속 분할해 나간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 끈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대상이 점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미세한 끈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이 틀에서는 다양한 입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실체가 취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진동 모드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또 다른 접근 방식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입자 대신 등장하는 것은 장이나 대칭성 혹은 그보다 더 추상적인 구조죠. 이 경우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물리학의 역사는 오랫동안 하나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복잡한 대상을 꺼내어 그것을 더 단순한 구성 요소로 분해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왔죠. 원자, 원자핵, 양성자, 쿼크라는 식으로 말이죠. 프리온 가설은 이러한 흐름의 논리적인 연장선에 있을 뿐이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쿼크가 이미 가장 근본적인 존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더 깊은 수준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떠올려온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 마트리오시카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끈이나 장 혹은 훨씬 더 추상적인 구조와 같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인류는 아무리 복잡한 우주의 난제라도 결국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